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로봇으로 역전한다. 자, 삼성이 찍은 숨겨진 대장주 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또 한국 증시의 좀 주도 테마, 주도 섹터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로봇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좀 새로운 활기찬 기운이 좀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상황 속에서 가뭄 속에 또 한 줄기 빛 같은 물줄기 같은 로봇 테마였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로봇을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들을 제가 오늘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준비한 숨겨진 대장주, 대박주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로봇 관련주 어떤 거를 좀 사야 될까? 로봇 관련주 이거 사도 되는 건가? 좀 궁금하셨던 분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 도움들 많이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볼 텐데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봇 관련된 이슈 먼저 체크를 하고 가야겠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에 직행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대 주주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대 주주, 당연히 최대 주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 품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이제 자회사로 아예 그냥 편입을 해버렸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다니는 이제 직원들은 삼성전자를 다니는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이 굉장히 좀 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꼴 삼성그룹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삼성전자가 로봇 TF팀이 있는 게 아니라 로봇 기업이 삼성전자 안에 계열사에 편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에 좀 본격적으로 좀 뛰어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갑자기 새해 꼭두 아침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자회사 편입을 해? 갑자기 웬 로봇이야? 무슨 바람이 불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 뭐 반도체 관련돼서 뭐 계엄 관련해서 너무 정신이 없었잖아요. 요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좀 우리가 잊혀져 있었던 거지, 이 글로벌 빅테크 쪽에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내년 말까지 공장에 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부분들이 주가에 이미 사실 반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빅테크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매진을 하고 있는지 이 이유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로봇은요, 로봇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로봇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기술 발전, 뭐 최근에 양자도 있었고요, 뭐 HBM도 있었고요. 점점 하다 보니까 '이거 로봇 만들 수 있겠는데?' 이런 흐름으로 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테슬라 쪽에서 우리가 좀 알 법한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자율주행. 굉장히 핫하죠. 자, 그리고 인공지능 AI 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TSMC 회장도 나와 있지만 사실 TSMC가 찍어내는 거고, 최근에 또 핫한 브로드컴이라는 맞춤형 HBM을 제작해 주는 기업을 또 우리가 많이 또 들어봤죠. 자, 자율주행이야 워낙에 자율주행 AI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휴머노이드에 적용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뭐죠? 이 TSMC의 이 반도체 칩은 뭐죠? 자, 그러면 결국 이 소프트웨어를 가동할 수 있는 반도체가 필요할 텐데 이 TSMC 쪽에 발주를 넣어주는 브로드컴이 뭐냐면요, 브로드컴은 바로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기업입니다. 정확히는 맞춤형 HBM이 아니죠. 맞춤형 이 GPU를 만들어주는 기업인데,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쪽에 굉장히 많은 의존을 보였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쪽에 비싸게 이 GPU를 사오게 되면 이 로봇을 만들어도 마진이 남지 않고 상용화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요 정도 성능 말고 나는 이 생성형 AI가 아니라 그래픽형 AI가 아니라 인공지능 AI가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가 필요한 건 인공지능이니까.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에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용산에 옛날 컴퓨터를 만들 때 옛날 같으면 그냥 가서 "좋은 컴퓨터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좋은 컴퓨터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이렇게 사 왔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조립식으로 사 오죠. 내가 원하는 부품만 쏙쏙 가지고 오죠. 내가 사무만 한다라고 하면 사무용 PC를 가지고 오는 거고, 내가 성능 좋은 게임을 한다 이러면 성능 좋은 그래픽 카드가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조립형으로 새롭게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기업이 바로 브로드컴이고, 여기를 제작해주는 데가 바로 TSMC고, 그 칩 이름이 바로 테슬라의 도조 칩입니다.
그리고 이 도조칩을 활용해서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구동화시켜주는 반도체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걸 로봇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우리가 완전 그 가정집에 있는 그 정도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니고요. 공장에 활용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가정집이라든지 다방면에 활용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궁극적인 목표로 가져가고 있는 건 맞거든요. 다만 테슬라가 이번에 만들어내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판매용으로는 부적합하다.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테슬라가 벌써 저 정도야 우리도 빨리 따라가야겠다라는 내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을 하면서 로봇 경쟁에 참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독점한다? 전 세계 돈을 쓸어 담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로봇 산업은 지금 돈이 안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2025년 취임이 1월 20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점점 상용화 단계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자택에 현대차에서 만든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함께 만든 이 로봇계 스팟이 지금 총을 맞았던 트럼프의 경호를 담당을 하고 있을 만큼 이제 하나 둘씩 좀 상용화 단계에 좀 접어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리고 2025년부터는 이 로봇 관련주를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로봇 관련주 이꼴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기조와 굉장히 또 잘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 어떤 게 있는지 좀 이해를 하고 좀 마저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로봇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로봇 산업의 대략적인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을 텐데요.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로봇 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삼성, 두산, 한화, 포스코, 현대차 정도가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뭐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세 개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로는 로봇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주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두 번째로는 로봇 부품주, 소부장 기업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기타로는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의료 AI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요거 좀 먼저 살펴볼 텐데 협동 로봇 사람이 일을 할 때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협동, 사람과 함께 협동을 한다라는 협동 로봇이 있겠고요. 자,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일을 할 때 거동이 불편할 때 아니면 좀 장애가 있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웨어러블 로봇이 있고요. 자, 그리고 궁극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 분야에 들어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가장 좀 굵직굵직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기차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협동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웨어러블 로봇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뭐다?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까지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가장 먼저 상용화가 되고 시장을 독점하게 됐을 때 돈을 가장 많이 쓸어 담을 수 있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발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상용화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 위주로 아무래도 좀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가 대표적이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삼성전자 요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봇핏이 최근에 좀 출시가 되면서 하나둘씩 로봇 산업에 우리나라가 끼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로는 로봇 부품 생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감속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물틀 같은 이 금형 작업이 있겠습니다. 로봇을 만들려면 결국은 맞춤형 부품이 필요한데 그 부품을 찍어내는 3D 프린트 같은 금형 작업을 한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많은 기술력이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예요. 감속기다라고 함은 특히나 이 휴머노이드 그리고 협동 로봇 쪽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데 감속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속도를 줄여주는 감속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머리에서 AI가 명령을 내렸을 때 그거에 맞춰서 왼쪽으로 꺾는다가 아니라 몇 초에 얼마만큼 꺾는다라는 걸 제어해 주는 게 자동차에서 기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감속기거든요. 일본이 굉장히 이 감속기를 또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싱고 로보틱스 쪽에 자회사로 편입을 할 만큼 이제 우리나라 로봇 산업도 굉장히 많이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감속기도 국산화하는 작업 대표적으로 SBB테크 아니면 SPG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씩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보셨으면 좋겠고 감속기 마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요렇게 로봇 팔 관절이 있다라고 하면 요 부분에 들어가는 부품이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감속기 단순하게 그냥 로봇 팔 관절이라고 하지 마시고 어디 가셔서 감속기라고 하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로봇 산업을 할 때 들어가는 기어는 바로 감속기다. 요거 좀 넣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적으로도 이제 자율주행, 의료, AI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로봇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AI 그리고 로봇은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산업이니까요. 대표적으로 뭐 루닛이 있겠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의 모트렉스는 아니고 모트렉스의 자회사가 셀프 드라이빙을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요렇게 세 가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많은 로봇 기업들 중에서 물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이거 투자해도 되는 건가? 에 대한 좀 물음표가 지어질 수 있잖아요. 아니 박프로 네가 말했던 것처럼 로봇 이거 부품주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왜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사야 돼? 이거 그냥 테슬라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투심 자체가 지금 로봇의 대장 섹터는 휴머노이드 쪽으로 넘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2차 전지가 갔을 때요.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어떨 때는 배터리가 갔고 어떨 때는 양극재가 갔고 어떨 때는 소부장이 갔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이 안에도 계속해서 순환이 도는데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결국은 주도주와 대장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금까지의 시가총액이 두산 로보틱스가 훨씬 더 거의 2배, 3배 앞섰던 상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두산의 자회사고 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의 자회사죠. 근데 상징성이 다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동 로봇에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시가총액이 이번에 역전을 했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 휴머노이드 쪽에 투심과 휴머노이드 쪽에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렇다는 건 우리가 이제는 이 돈을 어떻게 합니까? 벌려면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용화는 아직 굉장히 이릅니다. 자, 그러면 상용화가 왜 안 되는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상승세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겠죠. 대표적으로 SBB테크 상한가 도달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속기가 국산화 작업을 하겠구나. 국산화 작업에 앞서고 있는 SBB테크가 상한가를 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지? 그 중에서 어떤 기업이 많이 안 올랐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기업을 살 수 있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유추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결론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쪽에 진심이구나. 그럼 삼성전자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을 사면 되겠구나. 그리고 휴머노이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을 사면 되겠구나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대박주, 대장주는요. 요 휴머노이드 쪽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대장주 공개하기에 앞서서 새해맞이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한 선물 하나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요 주식 공부방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올해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도 좀 입장하시라고 요 방을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입장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1,482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박주정 자문역 운영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문역이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하면요. 저는 이제 투자 자산 운용사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칭 말하는 전문가, 이제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요 참치를 자문에 이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증권 투자 권유 자문 인력, 파생 상품 투자 권유 자문 인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내에서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제도권 안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드리는 그런 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새해 맞이로서 여러분들 또 많이들 지금 장도 안 좋고 그런 시기 속에서 또 2025년 또 긍정적인 또 전망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저를 만났으니까 다시 한번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또 종목을 사야 되는지 기업을 사야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주식 공부방입니다. 이 방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조그만한 이벤트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참여 방법 말씀
말씀을 드리면 1668-5284번으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 누구든 무료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1668-5284 번호가 좀 이상하죠? 바로 수신 전용 번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 괜히 보냈다가 뭐 스팸 폭탄 맞고 그렇지 않습니다. 수신 전용 번호고 여러분들한테 요 초대 링크 발송 목적 외에는 바로 또 폐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 걱정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방에서 뭐 하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요. 자, 이렇게 아침마다 시황도 여러분들한테 장전 시황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요. 장이 10시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장 전에 밤중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양자 컴퓨터 내용 나왔습니다. 로봇 내용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일 주도주가 어떤 섹터가 될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렸었고요. 뭐 조선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을 좀 사야 될까라고 해서 이렇게 관련 로봇주들은 요렇게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게 이렇게 정보들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기업을 사야 됩니까? 라고 하기는 좀 늦을 수도 있죠. 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떤 기업이 어떠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만 좀 보겠습니다. 10시 4분에 이렇게 로보티즈라는 기업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분봉으로 좀 체크를 볼 텐데 10시 4분이면 바로 여기죠. 여기 10시 4분이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기업들만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쭉쭉쭉 가서 클로봇도 있죠. 클로봇도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클로봇도 10시 6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시 6분이면은 요때죠, 요때. 요때 여러분들한테 이게 좀 이상하네요. 요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실시간으로 좀 속보 나오는 내용들도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공부해야 되는 이 섹터들도 알려드리고 있는 공부방이니까요. 또 짧게 보는 실시간 정보들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트럼프 머스크 관련해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에 관련된 뭐 보고서들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구독자가 되실 분들한테만 제가 무료로 링크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1668-528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기셔서 2025년, 2024년을 만회하는, 상회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전송해 주시고 남은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 소개를 드릴 텐데요.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로봇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는 질문을 주실 텐데 분명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머노이드, 그렇다면 국내에선 삼성전자, 그렇다면 왜 휴머노이드가 상용화되기가 어려운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부족하다라는 문제가 있고 로봇 배터리 문제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 부족이야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게 좀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뭐 테슬라도 도조칩을 만들고 있겠지만 어디까지는 자율주행을 위한 칩이고 그 다음 단계로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다라고는 하지만 상용화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죠. 다만 지금 양자 기술들이 좀 개발이 되면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도 충분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또 IBM 쪽 그 센터 관련해서 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은요. 결국 어떤 기업이든 갑자기 나타나서 짠 하고 해결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로봇 배터리 문제는요. 아무나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거의 유일하게 해소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부족하다라는 건 알겠지만 배터리 문제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배터리는 지금 크게 니켈 함량이 많은 배터리와 리튬 함량이 많은 배터리로 이루어져 있죠. 자, 니켈의 장점은 뭐냐? 성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요. 그리고 불이 나면 꺼지지도 않아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튬으로 안전성을 높였는데 리튬을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봇에 당연하게도 배터리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을 거고 자 그러면 코드를 꽂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코드를 꽂아도 되겠습니다만 인공지능은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인데 여기에 코드를 꽂는다? 굉장히 의미가 없죠. 결국은 성능도 좋고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봇용 배터리가 해결이 돼야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갈 수 있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자 우리가 1월 7 일부터 12 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CES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CES에서 로봇 관련된 그리고 로봇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발표가 앞으로 있을 예정인데 여기 들어가는 게 바로 이수 스페셜 케미칼의 황화 리튬이다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밸류 체인에 있어서 가장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전고체 배터리뿐이 아니라 사실 더 좋은 배터리가 차세대 배터리가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현실적인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잖아요.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가장 빠른 기업이 바로 삼성 SDI고 삼성이 로봇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삼성 SDI가 만드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밸류체인 기업들이 반드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에는 최소한 파일럿 제품은 나와야 됩니다. 시제품은 나와야 2026년에 준공하고 2027년에 상용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또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반드시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된 투자를 굉장히 오래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재용 부회장 시절 때부터 삼성전자가 이 로봇 태스크 포스트 팀을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단연간 좀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로봇 인재를 직접 키우기도 했었는데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왜 로봇에 이렇게 진심이었느냐를 보게 되면 미래 먹거리 산업이어서 이어서 2년 전, 3년 전에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진짜 본 목적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의 회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삼성전자의 회장인 삼성물산의 주주가 된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기업들의 지배를 실질적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지배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요. 뭐 아래 이부진, 뭐 신라호텔 본인 누나인데 이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물산에서 직접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기업을 하나로 묶어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삼성의 로봇이다라는 거죠. 자, 가만히 보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죠? 의료 AI 할 수 있죠. 삼성 SDS 뭡니까? 데이터 관리하죠. 데이터 당연히 필요하죠. 삼성전자 말해 뭐 합니까? 디스플레이. 뭐 여기 들어가는 뭐 디스플레이 같은 거 만들 수 있겠죠. 삼성중공업. 중공업은 우리가 조금 공장 지을 때나 좀 쓸 수 있을까? 이건 좀 조심스럽고요. 호텔 신라에는 이 로봇을 호텔에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제일 계획은 뭡니까? 자, 로봇 활용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주문할 때만 해도 광고 엄청 들어가잖아요. 여기 광고 제일 길게 하면 되는 거죠.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말씀드렸고요. 삼성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전력으로 활용을 하는 거니까. 자, 생명 같은 것도 사실상 좀 억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험 같은 것도 AI로 본인이 맞는 시스템 딱 알려주고 삼성생명이 제시하는 막 무슨 뭐 AI로 만든 이런 카드 뭐 너에게 딱 맞는 카드 이런 부분들 로봇에다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고 뭐 사은품 같은 부분으로 뭐 로봇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차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언제부터 우리가 인터넷 가입하면은 TV를 주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로봇 카드를 만들면 로봇을 주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모두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게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단연간 이재용 회장의 투자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결국은 어쨌든 이게 좀 눈에 좀 보여야 돼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안 보이잖아요. 로봇 상용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황화 리튬은 보이죠. 시생산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주냐? BM한테 줍니다. 요거를 에코프로 BM한테 주고요. 이걸 삼성 SDI가 받아서 끌어내는 구조인데 2027년에 완공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가지고 만들어서 시제품을 뽑아내서 공장 증설해서 자, 이렇게 상용화를 하는 요 하나의 밸류체인의 가장 첫 번째 단계에 있는 게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그래서 이미 증설은 9월 27일에 이렇게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시제품이 나오면 요거를 가지고 M 쪽에 넘기고 이제 개발을 하면서 또 다음에 또 이슈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겠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7일 CES가 있습니다. 그래서 SK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고체 배터리를 파일럿 가동을 할 것이고 공개를 할 것이다. 배터리 기술 선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작년에 이미 삼성전자는 공개를 했던 내용이라
전혀 급할 거는 없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이르면 요 황화 리튬의 시제품을 가지고 BM 쪽에 발주를 맡기고 이걸 깜짝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월 달에 재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또 많은 물갈이가 있었잖아요. 그중에 삼성 SDI의 사장까지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진짜 전고체 발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삼성 SDI가 무엇을 발표할지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좀 힌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요번 삼성전자 사장, 삼성 SDI 사장 취임을 할 때 했었던 그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전고체에 집중을 하겠습니다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고체 관련된 어떤 좋은 내용을 좀 가지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를 통해서 어쨌든 SK든 현대차든 전고체 관련된 이슈를 펌핑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매개체 트리거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월 7일을 기점으로 로봇 관련된 일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충분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가지고 온 이유가요.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바닥이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 함부로 바닥이라는 말씀을 잘 안 드리거든요. 근데 정말 바닥이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이미 바닥을 찍은 종목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정말 하락장이었을 때도 요 라인을 지켜줬고요. 아랫꼬리를 말고 28,000원을 지켜줬었고요. 자, 최근에 계엄령이 터졌을 때도 지켜줬었고요. 최근에 페타시스가 제이오를 인수한다 그래서 유상증자가 터졌을 때도 지켜줬던 자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악재가 세 가지나 터졌는데도 요 3만 원에서 29,000원 라인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켜줬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 사이에서만 우리가 물량을 잡아가면 굉장히 로우 리스크로 하이 리턴을 뽑아낼 수 있는 구간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기술적 분석을 조금만 해보게 되면 지금 긍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단기 이평선 있죠. 노란색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5일선, 11선, 21선 요걸 이제 단기 이평선이라고 합니다. 단기 이평선과 맞닿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방향을 어떻게 틀어줘도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대신에 장기 이평선에 우리가 저항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타이트하게 봤을 때 37,500원, 길게 봤을 때는 4만 원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3만 원대에서 물량만 잡아간다라고 했을 때요. 37,500원, 4만 원까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단기 20%, 장기는 30% 정도, 중장기 30% 정도 상방이 열려져 있는 기업이 바로 스페셜티 케미칼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리도 좋고 목표가도 괜찮고 자, 주봉 보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 자, 주봉으로만 봐도 바로 보이죠? 요 라인에서만 우리가 잡아가게 됐을 때 단기적인 CES를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 라인까지 지켜볼 수 있겠고 상단 박스권의 저항을 우리가 노려볼 수도 있겠고 중장기로 본다고 한다면 상단 박스권의 상단 라인까지 우리가 목표를 잡고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 꼭 관심 종목을 추가하셔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주가 방향 저와 함께 체크를 꼭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실제로 매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매수하셔도 좋고 매수하지 않으셨다면 매수했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체크하는 습관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관심 있고 보유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CES 1월 7일 요 일정도 반드시 더블 체크, 크로스 체크 하는 습관 꼭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신다면 정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정말 고마운 구독자 여러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 이벤트 하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데 있어서 최근 들어서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을 좀 번갈아 가면서 좀 촬영을 한걸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고 계시겠죠? 앞으로 어느 콘텐츠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좀 니즈를 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실제로 내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잠깐만 고민 한번 해 주시고 미국 주식 아니면 한국 주식 어떤 걸 좀 봐야 될까? 앞으로 미국 주식 다시 가겠지. 아니면 한국 주식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제는 한국 주식을 투자할 기회야.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야 1번 미국 주식, 2번 한국 주식 여러분들이 의견 내주시는 그 항목을 1668-5284 번으로 문자 전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자 전원한테 제가 추첨 아니고요. 전부 다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 이제 2.0 시대 1월 20일부터 시작을 하죠. 요 대장주 레포트를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주식 보내주신 분들은 미국 주식 리포트를 보내드릴 거고요. 한국 주식 남겨주시는 분들은 한국 주식 레포트를 보내드릴 겁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거 참투자 자문에서 전문가들이 정말 노력해서 뽑아내 놓은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인지 가려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미국 주식에 좀 숨겨져 있는 대장주. 자, 그리고 요거는 국내 기업 중에 트럼프 테슬라 수혜주로 나온 보고서인데요.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또 두 개도 있고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하나만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받아갈 수 있게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항목 1668-5284 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설문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만큼 항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박프로가 될 테니까 제가 드리는 도움 함께 받아 나가셔서 2025년 투자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